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핫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계 최초로 S펜을 지원해 10년 동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군림해온 갤럭시 노트의 단종 소식인데요. 벌써 갤럭시 노트가 나온 지 10년이나 지났어? 세월 참 빠르네. 갤럭시 노트 하면 삼성의 효자 스마트폰 아닌가요? 2011년 첫 출시 후 지금까지 총 8천만 대가 넘게 팔린 초히트 브랜드입니다. 진짜 효자 맞네, 맞아. 그런데 왜 삼성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갤럭시 노트를 단종시키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지금 BBDTV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렛츠고! BBDTV 갤럭시 노트는 삼성이 2011년 9월에 IFA를 통해서 공개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에요. 개발 코드네임은 퀸시, 다른 개발명은 캔버스니 다빈치니 겁나 뽀대라는 건 많은데 첫 갤럭시 노트 1은 김 빠지게 그냥 남자 이름 쓰고 만들었네. 201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0월 4일에 애플 아이폰 4S가 공개됐었잖아. 삼성은 애플 아이폰에 대항할 특별한 킬러 스마트폰이 필요했어요. 원래는 갤럭시 S1 자체도 애플 아이폰의 영향을 받아 나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애플 아이폰과 경쟁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갤럭시 노트 1은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바로 S펜을 사용해서잖아. 2011년 이전까지 스마트폰은 애플 아이폰의 복제품 시작 같은 느낌이었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손가락이 최고의 스타일러스 펜이라며 아이폰을 손가락으로만 완벽하게 조작하게 만들었죠. 애플 따라가기에 급급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 또한 손가락 입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삼성은 과감하게도 손가락 외에 S펜이라고 이름 지어진 스타일러스를 사용해 필기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노트 전선의 시작이잖아. 그 시절 스마트폰에 펜으로 글자를 쓴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 못했고 애플에서는 삼성의 이러한 행동에 조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에 손가락으로 필기를 해보셨나요? 너무 불편해서 손가락이 휘어질 지경이라고. 삼성의 이런 발상의 전환은 높은 생산성이 필요한 회사나 기업 등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학생과 일반인들에게도 S펜의 편리함은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1은 1000만 대, 노트 2는 850만 대, 노트 3는 1200만 대, 노트 4는 800만 대, 노트 5는 850만 대, 노트 8은 1100만 대, 노트 9는 960만 대, 노트 10은 약 950만 대 정도. 힘들어.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노트 7은 어디 갔냐? 노트 7은 배터리 폭발해서 전량 리콜하고 단종한 거 모릅니까? 휴먼. 이처럼 영원할 것 같던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가장 큰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갤럭시 노트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가 뭔가요? S펜이란 그걸 노트처럼 필기할 수 있는 대형 화면이잖아. 처음 갤럭시 S2 화면은 4.27인치였어요. 그에 비해 노트 2는 5.5인치였죠. 1.28인치 차이로 노트가 압도적으로 컸었어요. 근데 삼성 내부적으로 팀킬각 들어갑니다. 팀킬러는 바로 대화면 갤럭시 S 모델. 삼성은 갤럭시 S8부터 대화면 플러스 모델을 출시하기 시작하죠. 이게 대화면 애플 아이폰 6 플러스 따라쟁이라는 건 안 비밀. 갤럭시 S8 플러스의 화면 크기는 6.2인치예요. 원래 갤럭시 노트 8은 6.3인치네요. 0.1인치 차이 납니다. 갤럭시 S9 플러스를 봅시다. 화면 크기가 6.2인치예요. 노트 9은 6.38인치로 좀 더 커졌네요. 1.8인치 차이죠. 근데 갤럭시 S10 5G는 6.7인치예요. 노트 10 플러스는 6.8인치니까 다시 0.1인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S20 울트라가 6.9인치, 노트 20 울트라도 6.9인치로 S20와 노트 20 화면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꼴이에요. 작아다 갤럭시 S20 울트라. 그게 아니잖아 바보야.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화면은 더 이상 노트만의 전유물은 아니게 됐어요. 게다가 다른 기능은 갤럭시 S나 노트나 똑같아요. 드디어 두 모델의 차이는 S펜을 넣느냐 마느냐만 차이가 나게 된 거죠. 삼성은 S펜을 지원할 때 이를 사용해 스마트폰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기술의 발전은 S펜을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많은 사용자 경험 개편을 이뤄냈죠. 그러니 정작 노트를 사놓고도 S펜을 제대로 사용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갤럭시 노트를 왜 사 멍청아? 사람들이 점점 S펜의 매력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났어요. 바로 세상 신기하게도 접을 수 있는 태블릿폰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이 나타난 것이죠. 타이타닉 갤럭시 노트 침몰의 시작인 건가? 갤럭시 노트는 더 이상 효자 노릇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미 대화면은 갤럭시 S20 울트라가 가져갔고 S펜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았어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삼성은 라인업을 너무 늘리다 보니 한 해 동안 출시되는 제품명을 모두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제품들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1년 동안 갤럭시 S20,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Z 폴드 2 등 4개나 나와버려서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이라고! 그러니 삼성이 이 복잡한 라인업 정리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겠죠. 구조조정 1순위가 바로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갤럭시 노트였다 이겁니다. 사실 삼성에서는 이 사실을 진즉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매체사들을 통해 단종설이 흘러나왔어요. 다만 내년부터 바로 갤럭시 노트를 정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도가 엄청나잖아. 때문에 내년 갤럭시 노트 21 시리즈를 출시한 후 내후년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당장 내년부터 어떤 제품들이 S펜의 역사를 이어갈까요? 지금 거론되는 제품들은 갤럭시 S21 울트라, 갤럭시 Z 폴드 3가 있어요. 먼저 갤럭시 S21 울트라는 당장 내년 1월에 삼성이 준비 중인 제품이에요. 원래 삼성은 매년 2월에 갤럭시 S 시리즈를 출시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앞당겨 조기 등판 예정입니다. 아이폰 12를 상대하려고 빨리 나오는 거잖아. 갤럭시 S21 울트라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6.9인치 대화면 QHD 플러스 120Hz 화면 주사율, 전작보다 더 얇아진 베젤 두께, 4개 또는 5개 카메라를 품은 메인 카메라, 5000mAh 대용량 배터리 등을 갖췄지만 무엇보다 S펜을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어요. 다만 본체 내에 S펜 수납구가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전용 케이스를 같이 판매할 수 있다고 해요. S21 울트라를 사고 S펜과 S펜 수납 케이스를 별도로 구입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조 경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의 기대주인 갤럭시 Z 폴드 3가 있네요. 현재 유출된 특허 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삼성은 갤럭시 Z 폴드 3에 S펜 수납구를 배치시켰어요. 그리고 Z 폴드 3에 들어가는 UTG 울트라신 글래스의 두께를 높여 S펜으로 화면을 눌러도 디스플레이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있어요. 이 정도 정보면 갤럭시 Z 폴드 3에 S펜이 내장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될 듯 싶네요. 특히 갤럭시 Z 폴드 3에 접힌 화면을 펼치면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는데 Z 폴드 2의 화면 크기로 따져봤을 때 최소 7.6인치 이상은 될 것 같아 보여요. 이런 광활한 화면에 S펜으로 필기를 한다면 흡사 갤럭시 탭 S7과 비슷한 사용자 경험을 보여줄 수 있겠죠? 진짜 S펜이 필요한 것은 폴더블 폰이라고! 갤럭시 S21 FE도 S펜을 지원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으로선 추측 단계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도 없으면 말이나 말던가. 닥쳐!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단종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BBDTV 시즌2 컨텐츠 바뀐 거 만든다고 죽는 줄 알았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 노력이 가상하게 여겨지면 좆댓구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그럼 안녕!